안녕하세요. HLB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거래일째 상승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제 아주 모양이 예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10만원에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투자자를 보면은 지금 상승하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여기다가 이제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개인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도 수량이 그래도 꽤 되죠, 개인들이. 아마도 이거는 그동안 이제 하락 횡보, 이 기간 동안 이제 지쳐가지고 기다리다 이제 언제 가나 하는데, 이제 이번에 상승할 때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개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너무 지치신 분들이죠. 그리고 HLB가 요즘이랑 그 과거 이 당시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뭐 뉴스나 기사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 횡보, 그러니까 뭐 음봉으로 끝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질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뭐가 나오지 않더라도 양봉으로 끝나는, 상승해서 끝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이 있죠, 과거와.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수급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거는 아마도 외국인들이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은 팔고 있거든요. 개인들은 이렇게 쏠 때 팔기 바쁘고, 아마도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아무튼 이제 또 오늘도 역시나 이제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민호맥이 아니라 진양고장님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M&A 전문가, 인수합병 전문가라는 이제 강점을 활용해서 이제 그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나왔던 뉴스 기사들을 좀 짬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살짝 찝어주면은, 일단 여기서는 뭐 5년에 5개, 그리고 이뮤노믹 얘기가 있었고, ITI 1000이 있었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이뮤노믹 인수함으로써 한국 이거 개발 기업들이 수년간 쌓아온 위치를 단숨에 따라잡은 셈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HLB 전략은 이제 자금력과 그 유동 비율이 괜찮죠.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 아무래도 M&A 하다 보면은 이런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전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HLB는 그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재무제표가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 사업을 무섭게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수천억 원 규모로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HLB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사업보고서 나왔죠. 이 사업보고서랑 요거 증권신고서랑은 다르지만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요 증권신고서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유동자산 보면은 현금이 지금 단위가 1000원이니까 1100만 10억 400억 정도 있고, 합쳐서 한 700억 정도가 유동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투자를 이제 LSK 급이 엘레바 투자했다는 내용이랑, 또 이제 진 회장님이 투자 원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 다대밥에 재 뿌리는 것도 사람이다. 그리고 그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도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일본 제약사 성공 사례, 이거는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3천억 원이 넘는 셈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까지 하면은 이게 3천 플러스 3천 하면은 6천억 원 정도가 HLB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니까, 자금력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황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개미 동화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상당히 반등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코스피 매도였고, 코스닥도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폭을 거의 다 회복할 정도로 V자 반등이 강력하게 일어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코스닥에 많이 분포했기 때문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개인들이 영리하게 투자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중에 뭐 뒤에 흐름은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여기서 개인들 다 매수하고 이제 고점에서 슬슬 이제 매도 각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다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서 HLB랑도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종목들은 시장 지수를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경우에 이제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는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온 종목들도 상당히 있었죠.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런 걸 보면서 좀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하락할 때 거의 하락한 것 같지 않은 횡보 자리였습니다, HLB는. 그래서 HLB만 들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원대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니까 그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나 라고 불평은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할 때는 또 HLB도 같이 올라가 주니까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그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한 절반 정도 올라온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횡보하고 있다가 올라가 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HLB가 방어를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쌍용차가 순간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마인드라가 쌍용차에 이제 투자를 한 회사거든요. 2,300억원 투자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4월 6일 오늘 있었던 일인 건데, 이게 쌍용차의 이제 일봉이고요. 분봉으로 가면은 투자 안 한다고 하니까 개파랗게 해서 시작했죠. 마이너스 18%에서 시작했는데 순간 급등을 했다가 다시 살짝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볼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고 외국인은 이제 팔았습니다. 기관이 많이 팔았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그러면 이 기관 중에 누구냐?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은 한국에 이제 아주 큰 자금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팔았습니다, 쌍용차를. 만약에 이제 연기금 쪽이나 산업은행이나 다 이야기가 만약에 된 거라고 한다면은 쌍용차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쌍용차가 다 힘들잖아요. 모든 기업들 다 힘들지만 쌍용차는 특히 힘든데, 여기에 이제 마인드라가 신규 자금 투입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산업은행도 해라 라고 하는데, 산업은행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5천억 원이 3년간 이제 필요한데, 마인드라랑 이제 쌍용차가 3,300억 할 때니까 나머지를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이제 지원해달라라는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조금 고민이 됐나 보지, 이제 3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400억 원 정도, 원래는 쌍용차 합쳐서 3,300억 하기로 했는데 그냥 400억 원 하고서 이제 나머지들은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기업들이 지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산할 수 있다고 이제 기사들 많이 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쌍용차도 대출금이 이제 900억 원 만기가 곧 돌아오거든요. 요거 7월이니까 지금 3달 남았습니다. 3달 남았는데 이거를 말을 못하면 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00억 원 하면 나머지 500억 원이라도 지금 빨리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쌍용자동차 감사보고서 제출인데요. 일단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의견은 적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적정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면은 직전이면 2018년도거든요. 이게 6,400억, 다시 60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2019년에는 거의 이제 3천억 원까지 적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적자가 난 상태인데요. 기사 내용이 잘 정리를 해주니까 이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이제 1조 6,160억 원으로 증가해서 자본자충률이 46%에 달했습니다. 이게 50%를 웃돌게 되면은 이제 관리 종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80% 이상은 상장 폐지까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회계법인이 이제 감사보고서를 이제 통해서 작년에 그 존속 문제 능력에 좀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쌍용차가 도산하게 되면은 여기에 임직원이 5,040이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수만 명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팔은 거는 기존에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거든요.
많이 팔으면 10만 주를 팔았는데 오늘 40만 주를 그냥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어를 안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좀 되는 부분, 투자가 매동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라는 이제 사실상 포기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하는데, 마인드라 자체도 이것도 기업이니까 이 실적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겠죠. 이 금지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살기 힘든데 이 쌍용차까지 지원할 여력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쌍용차의 특수관계인을 보면은 마인드라가 7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은행은 없죠. 쌍용차가 무너지면 마인드라가 아주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과거 한국 GM이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의 이런 은행들이 도와주잖아요. 위험할 때 되면 이제 유동성, 그 다음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도와주는데, 이게 산업은행은 한국 GM에게는 추가 대출 해준 바가 있는데, 이때는 산업은행이 2대주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 돈이 지금 걸려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마인드라가 그냥 혼자서 75%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지원 안 해주면, 지원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은 손실이 크지만 어차피 가진 지분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쌍용차만 날아가고, 물론 한국 경제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산업은행은 이제 손실을 보진 않게 되겠죠. GM 때는 산업은행이 한국 GM이 망하면은 손실을 보니까 도와줬을 텐데, 이제 마인드라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진짜로 이제 포기를 한 게 아닌가. 어차피 산업은행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산업은행은 이제 연간에 있는 부분은 이거 1,900억 원의 이제 채권을 보유했습니다. 채권은 주식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자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죠. 그래서 수출입은행과 함께 두산중공업에 1조 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해서 추가적인 대출 시행할 여력도 마땅치 않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는 온갖 기사에서 다 볼 수 있는데, 한국 중앙은행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풀 때도 처음에 이제 중소기업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까지 다 해주기에는 돈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기업까지 늘린 상태고, 그래서 지금 돈이 부족한 상태여서 쌍용차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여력이 있는가, 그것도 지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마인드라도 쌍용차를 손절치고 산업은행도 손절치게 되면은 도산하는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변해갈지, 오늘 연기금이 매도한 게 어떤 의미인지 차후에 밝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